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건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을 좀 만나볼까요? 예, 지난번에 예고도 해드렸는데 아주 예고해 주시죠. 특별한 네, 작품입니다.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의 어느 고쿠라 일기전이라는 단편집 제목입니다. 네. 이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는 뭐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좋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거의 끝나가고 음, 또 다른 작가들 책을 참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실망을 좀 합니다. 아, 제가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서도 까다롭다기보단 좀 취향이 독특하시니까. 독특합니다, 좀. 아주 네,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좀 이렇게 답답하다. 예? 음, 읽는 책마다 조금 실망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음,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은 이제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으로 돌아갑니다. 예. 네. 그러면 역시 뭔가 달라. 예? 역시 마스모토 세이초.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그 소설들인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뭐 음, 이런 이제 작가죠. 네. 그러면 어차피 뭐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작품들이 글쎄요, 뭐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마스모토 세이초로 옮겨 타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네, 이게 또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게 네. 워낙 저 옛날 작가다 보니까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도 좀 있어요. 주변에 마스모토 세이초 그 팬들이 많으세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 중에 맞아요. 하나는 또 저고요. 네. 그러시죠. 예, 예. 어째 됐건 뭐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 내지는 관계성은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럼요. 예. 네. 그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 스포일러 편을 하지 않은 작품들이 꽤 된단 꽤 말이죠. 있습니다. 아직.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올해 또 그 다른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 이제 그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맞습니다. 주제로 예. 또 어떤 작가를 다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사실 댓글에서 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댓글에서 또 다른 작가들께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 이런 작가들은 꼭 다뤄야 된다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가지고 맞아요. 올해 좀 다뤄보려고 예, 합니다. 뭐 교수님이라고 모든 작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예.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 번 다뤘어요. 다뤘습니다. 네. 2020년 6월 방송에서 아우, 벌써 그러면 2년 6개월 된 거네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우리 방송 뭐 초창기라고 봐야겠죠. 네. 아니구나. 한 중간 정도 됐을 때구나. 그러죠. 초창이 아니죠. 네. 2017년에 네,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 작가의 일생과 작품 3개 다뤘었고요. 2020년 6월. 예, 네,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방송 이어서 그 단편을 다뤘어요. 아마기 고개라는 아, 단편. 맞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주 인상적인 단편이었어요. 네. 그게 2020년 7월이고, 그리고 2020년 12월에 2층의 천국이라는 아, 단편을 이것도 다뤘고, 충격적인 작품이죠. 마스모토 세이초의 이 작품들은 아주 짧은데도 네. 기억에 오래 남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음. 그리고 2021년 5월에 그 논픽션 단편집을 한 권 다뤘습니다. 미스터리의 음. 계보라는. 네. 거기 있는 또 한 에피소드를 다뤘고요. 네. 그리고 장편을 이제 하나 다뤘었죠. 음. 21년 9월 10월에 그 제로의 초점. 제로의 초점. 예, 네. 요거 아주 긴 장편이었는데 2권짜리 요거 예. 다뤘었고요. 예. 그리고 어. 오늘 이제 그 특별한 단편집이죠. 어느 고쿠라 일기전을 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고쿠라 일기 전. 요게 네, 단편집 제목이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개의 단편 제목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그 짧은 단편인데 아주 짧진 않지만 하여간 그 단편 하나가 들어있는 그 단편집인데 되게 많아요. 12편이나 실려 있고요. 어. 근데 이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이 단편은 작가의 인생을 바꾼 단편입니다. 그 앞선 방송에서도 이제 예전 방송에서 소개했었는데 네.
왜냐면은 이 단편으로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하게 되고 음. 아주 일본 문단의 혜성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럼 뭐 이 작가에 있어서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한 작품이네요. 인생 작품이라고 봐야죠. 네. 자, 좀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일본 출간일은 1952년 잡지 미타문학 9월호에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그해 52년 하반기 28회 아쿠다가와상을 이제 수상하였는데 이 아쿠다가와상 수상한 이야기도 20년 6월에 방송된 것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간단히 다뤘어요. 음. 그래서 마침 이번에 이제 다루는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단편집 그 책 뒤에 편집부 후기가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그 아쿠다가와상 탄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고쿠라 일기전은 1952년에 미타무나 구호로에 게재되었는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일본에서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는 나오키상 후보에 올랐으나 그만 낙선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나오키상의 심사위원했던 나가이 다스오가 이 작품은 나오키상이 아니라 아쿠다가와상에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졸지에 아쿠다가와상 본선에 올랐고 심사위원했던 이 사가구치 안고로부터 격찬을 받으면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한 늦깎이 소설가가 1953년 1월에 일본 순문학을 대표하는 신인상인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한 사연입니다. 그때 세이초의 나이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늦어도 한참 늦은 만 44세였습니다. 예, 참, 정말 늦게 데뷔를 하긴 했네요. 정말 늦게죠. 이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 일본 작가들 요 당시에 보면은 뭐 20대 때 벌써 막 유명해지고 어, 뭐 20대 때 자살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네네. 근데 44세에 데뷔를 했으니 참 근데 마스모토 놀랍. 세이초는 오래 살기는 하셨죠? 82에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92년에. 예, 데뷔가 늦었던 만큼 나름 이제 장수하면서 많은 예. 작품들을 남겼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출간이 됐죠? 예, 이게 그 2017년 11월에 출간이 됐는데 어, 총 12편의 이제 그 단편이 실려 있고 아주 초기 단편들입니다. 작가의.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단편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단편은 2009년에 출간된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이라고 있거든요. 아,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 상권, 상중하 세 권짜리 아주 두꺼운 네네. 세 권짜리인데 네. 이 미야베 미유키가 책임 편집 맡았다는 아, 거기에도 실려 있어요. 상권에도.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다 빌려봤는데 예. 이건 본 기억이 없죠, 왜? 이것도 꼭 다룰 거가 예, 미야베 미유키가 특별히 편집을 하면서 아주 그 맞아요. 서문도 정성스럽게 썼고 맞아요.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들이 있고 조영일이라는 그 평론가, 한국 평론가가 또 되게 긴 100페이지쯤 될 거예요. 마스모토 세이초론에 대해서도 쓴 글이 있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그렇군요. 책들도. 이 단편집 자체가 좀 특별한 면이 있죠? 아주 특별합니다. 얼마나 많은 단편들을 썼는지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단편을 쓰셨는데 네. 이 단편집에 모은 단편들은 아주 초기의 단편들이에요. 음, 근데 이 초기에 쓰였다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편들의 분위기가 아주 특별해요. 음, 무척 암울합니다. 네. 아주 뭐 거의 대부분 단편이 비극을 다뤘어요. 음, 뭐 아주 잘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 결국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어요. 저는 이런 스토리를 무척 좋아해요. 네. 그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말 한 걸로 그 한 말이 있는데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속 사정 들어가 보면은 다 뭐 어려운 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말하고 이제 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이초 자신이 무척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년까지도 아주 가난해 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인지 이 초기 작품들은 특히나 어둡고 암울해요. 아주 암울한데 이 단편집 우리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단편집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복한 존재들의 일생을 다룬 실명소설 혹은 전기소설의 수작. 세이초는 이 단편 소설들에서 자신의 분신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생애에 자신의 비극적 드라마를 투영한다. 주인공들은 스스로의 재능을 믿고 나아가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문을 닫아버린 세상 앞에서 애절하고 불우한 인생을 괴로워하는데. 예, 네, 대부분의 이 소설들의 요 어떤 그 표현대로 네. 아주 애절하고 불우한 인생들입니다. 네. 근데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는 성공을 하셨죠. 아, 성공을 성공했죠. 하셨고, 예, 그리고 좀 교수님 요런 스토리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 요런 예, 걸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좋아합니다, 제가. 네. 아니, 학생들에게, 그, 악취미. 아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야 될 교수님이 어떻게, 아이, 이런 그러지 어려운 말아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꿈을 이뤄냈고 희망을 찾아냈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이상하신 거예요. 독서가 되니까요, 제가 아주 독서가 네. 되니까요. 교수님은 같이 방송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상하신 분이다 하는 걸.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고 해야 돼요. 뭐, 특별하다, 이걸 좀 넘어서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많이 이상하시죠. 맞아요. 작품 경향도 치불살 뭐 다 엄청 들어가야 좋아하고, 되고, 예. 예.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좀 이상하게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잘 사셨거든요. 맞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예, 예. 예, 어쨌건 예. 예, 지금 여기 12편이 실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실제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4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로부터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어느 고쿠라 일기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짜 이름, 그 소설 속의 이름이 진짜 이름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음. 1900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은 고사쿠라는 이름의 청년 향토사가라는 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모델로 했고요. 음. 그 이야기도 아마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네. 사람하고. 그리고 이 하나같이 그 계속 말씀 앞에서도 드렸지만 인물들이 하나같이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대부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아주 이제 문을 닫아버린 견고한 세상 앞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그 4명의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갖고 왔고요. 네. 아주 뭐 불쌍합니다. 읽어보면은 불쌍하고. 근데 또 불쌍하기만 한 게 아니고 본인들도 굉장히 타협할 줄을 모르고 아주 막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주 막 읽어보면 막 끔찍하게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답답한 소설 읽으시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있어요. 좋아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작가 자신의 이제 그 어떤 그 차별 속에서 살았거든, 작가가. 잘 네, 알죠. 예.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에 이제 아주 그런 그 모델들을 삼은 것 같고. 근데 이 재밌는 게, 그, 이런 거 읽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장르도 있더라고요. 오. 예, 르상티망 문학의 백미라고도 이 소설을 이제 일컫는데, 이 르상티망이 이게 프랑스어인데, 원한, 분노 뭐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그 장르가 있고 그거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고 그러더라니까요. 네. 교수님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또 있긴 있다는 얘기네요. 있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자, 12편의 단편 중에 인상적인 단편 몇 편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3편만 그 살짝 소개해 드리면은 어느 고쿠라 일기전 우리 그 요거를 다음 방송 그리고 그 다음 방송 2회차에 걸쳐서 이제 그 스포일러 편으로 다룰 건데요.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은 K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학 박사예요. 근데 시나 소설 그리고 평론가로 유명합니다. 그런 K씨에게 고사쿠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와요. 자신은 아주 그 유명 소설가인 모리 오가이라는 그 일본의 이거 실제 인물인데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모리 오가이가 살았던 고쿠라에서의 3년간의 발자취를 파헤쳐보려 한다는 편지였어요. 뭐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 고쿠라라는 곳이 그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마스모토 세이조의 고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완전히 여기서 뭐 태어난 건 히로시마인가인데 어릴 때 이사를 아, 와가지고 직장까지도 여기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40년이 넘게 아마 살았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지역의 이야기예요. 있었던 실제로. 아, 근데 사람, 저희가 인명하고 지명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 헷갈려요. 예, 고사쿠와 고쿠라. 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고사쿠고 장소는 고쿠라잖아요. 맞아요. 예. 아, 이거 좀 바꿔서 이거 이게 실제 헷갈리네. 인물이 아니었으면은 네, 아마 다른 이유로 했을 것 같아, 작가도. 근데 네, 원래 고사쿠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예. 한 것 같아요. 헷갈려요, 좀. 어쨌건 헷갈립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돌뼈라는 작품인데, 나는 시골 중학교 교사이면서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유명 대학의 고고학 교수들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일본에는 없는 구석기 시대 인간의 뼈를 운 좋게 발견을 했어요. 학계에서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나는 아는 교수들을 찾아가서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 뼈가 구석기 시대 뼈인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 구석기 시대 뼈 같은데 이 내 배경이 이제 별론 거예요. 그냥 시골 중학교 교사라서 뭐 이런 거예요. 그 시기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20년 동안 더 확실한 구석기 시대 인간의 뼈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해와요. 가족들은 나 때문에 아주 보통 생활이 피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해요. 과연 나의 이 고집스런 구석기 시대의 인고를 찾아내는 끝은 어디일까? 아주 어, 궁금해집니다. 이 소재도 참 특이하네요. 특이합니다, 아주. 네. 그리고 하코네 동반 자살. 근데 이거 참 제가 이거를 소개할까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스포일러 편으로. 이 나와 사촌 여동생은 지금 도쿄 신주쿠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하코네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촌 여동생과 나 이제 사이인데 두 사람 다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척 친했어요. 사촌 사이로 친한 것 이상의 감정도 느꼈지만 맺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촌이기 음, 때문에. 네. 두 사람 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 몰래 하코네로 그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오기로 한 거예요. 심각한 여행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나 쐬고 올 계획이었어요. 하코네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관광지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두 사람이 탄 택시가 다른 차와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나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늘 당장 도쿄로 돌아갈 수는 없고 며칠 하코네에서 머물러야 돼요. 근데 두 사람 다 배우자 몰래 온 여행이에요. 오늘 돌아가지 못하면 배우자들에게 몰래 여행 온 것을 들킬 수밖에 없어요. 과연 두 사람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거 제목에, 그래서 이거 제목에 이거 스포일러가 다 돼 있잖아요. 스포일러 해버렸어요. 예. 아하, 근데 참네. 그렇게 그냥 진짜 동반 자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의 어떤 심리 묘사나 마지막에 동반 자살을 하러 가는 어떤 절벽으로 뛰어내리러 가는데 네. 그 가는 묘사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건 엄청나다. 정말 이 작가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서 단편이었습니다. 제목을 좀 바꿔서 내야 될 것 그러게 말이에요. 같아요. 단편 하나가 우리나라 배경이라면서요? 예, 지난 작가 소개할 때도 지난 방송에 2020년에 네. 이 마스모토 세이조가 전북 정읍에서 일본의 패전을 맞았습니다. 1945년 음, 8월에.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아요. 음, 그, 뭐, 자서전 같은 책에서도 한국에서 그 패전 맞았을 때의 당시를 또 한국에서의 생활을 아주 자세히 써놓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러 작품의 배경도 그래서 한국어로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작가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진주에 있던 일본 군이었잖아요. 네네. 자칫 우리나라에서 이 마스모토 세이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 작가의 성향이 철저하게 기성 권력에 대한 반발, 그리고 전쟁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반골기질, 이런 게 무척 강했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들에서 우리나라 독자들이 읽기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참 이 좋은데 네. 요 단편 이름이 뭐죠? 예, 제목이? 빨간 제비라는 단편이고요. 빨간 제비. 예. 요거 한번 소개를 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해 드렸나 그 모르겠어요. 제목만 말씀을 해 예, 주셨다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1944년 가을부터 이제 소설 얘기입니다. 1944년 가을부터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의 전라북도 고창이 배경이에요. 음. 이 고창의 진주에 있던 일본군들 사이에서 한 여성을 놓고 벌이는 질투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아. 이 여성은 남편이 군인인데 어디 지금 어디 그 저기 동남아로 갔어요. 그래서 아마 죽었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음. 근데 그 아주 이제 이쁜 거예요, 이 여성이. 음음. 근데 거기에 꽤 고위직 군인 둘이 이 여성을 놓고 벌이는 이제 질투예요. 아. 그래서 인제 그 얘기가 어떻게 재밌게 전개가 되냐면 8월에 45년 8월에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잖아요. 네. 일본군들이 도망을 갑니다. 음. 근데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이 두 사람의 치정 불륜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 근데 이 마지막 한 줄이 아주 백미입니다, 백미 정말. 얼마나 제가 떼굴떼굴 아주 웃을 정도의 그 마지막 한 줄의 어.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 교수님 또 웃음의 포인트가 남다르셔서 다른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예. 잘 기억 안 나는데 "아 그게 재밌습니까?" 라고 여쭤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기억나요, 저도. 네네. 자 교수님 끝으로 어느 고쿠라 일기전 총평을 좀 해 주시죠. 예. 이 단편집은 제가 이제 평가를 감히 평범한 작가들이 범접하지 못할 대가의 아우라가 드러나는 초기 단편들입니다. 이 독자들로 하여금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하는 글쓰기에 힘이 있어요. 작가의 완전 초기 단편들이지만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작가가 데뷔 후 40년에 걸쳐서 이룩하게 되는 작품이 이 단편집에서도 아주 가감없이 드러나는 아주 강추하는 단편집입니다. 자 이 강추는 해 주셨는데 네. 교수님의 그 취향이 남다르다는 걸 좀 알고 하셔야 그거 아셔야 됩니다. 돼. 예. 네. 이거 어우 와우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했으니까 예. 무조건 사 봐야 된다고 하고 예. 아주 아 이거는 좀 네 아주 아닌데. 특이합니다 교수님. 예. 예 그래서 특이합니다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르상티망 그래서 원한 분노 문학의 백미라는 복수 뭐 평가를 이런 얻고 거.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 교수님의 추천은 그냥 추천이다. 추천입니다. 네 아니 그렇게 책을 읽고 좀 기분이 좋아지라고 책을 읽었는데 막 맞아요. 기분 나빠지는 책들이 있어요, 막 예. 내용들이. 예. 근데 그걸 교수님은 좋아하시면서 좋아합니다, 그거를. 예. 그러면서 또 강추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작품은 형편없다고 그러시고. 이게 맞아, 맞아. 교수님 이게 예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마스모토 세이치의 단편 소설집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어느 고쿠라 네. 일기 전 요게 단편 소설집의 전체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 개 단편 제목이기도 한데 이 작품 요 단편 요거를 다음 시간과 그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스포일러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